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임종근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아랫방향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쪽의 FOMC의 회의 결과 그리고 일본 쪽의 통화정책에 대한 결과 이러한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죠. 하지만 국내 증시 유독 오늘 크게 약세를 뗐습니다. 그러한 일정 범위의 흐름은 삼성전자의 또 컨퍼런스 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일본의 통화정책이 나오고 난 이후의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간단하게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AS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죠. 오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는요. 서양식 패턴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들어가는 날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맨 끝에 나오는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엔화 인덱스의 일봉입니다. 엔화 인덱스의 일봉인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엔화 인덱스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실시간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준, 27일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전체적인 추이만 보여드린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에 엔화가 강세를 띠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주봉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약세 이후에 강세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BOJ 중앙은행에서도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단행하고 대출 금리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무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지표가 안 좋긴 하지만 일부 개선된 폭이 있었어요. 그에 따른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다소 의아스럽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준이 27일 기준이라고 한다면 엔달러의 월봉은 지금 현재의 기준입니다. 엔달러 월봉 어떻습니까? 꿍 하고 다시 강세로 밀려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봉의 기준입니다. 엔달러의 일봉 기준인데 약세로 다시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꿍 하고 굉장히 큰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화의 강세 부분이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엔화의 강세 부분,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시황이 나와 있는데 그 시황들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본에서의 금리 동결 때문에 일본이 3%대의 급락이 나왔고 그에 따른 국내 증시의 조정이 나왔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호주요. 동시간대에 흘러가는 호주 강세를 띄었고요. 장중 기준에서 항생의 경우에도 강세를 띄었다가 약세를 띄었다가 혼조세 흘러갔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국내 증시에 오늘 2,000포인트까지 눌린 흐름은 다소 많이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랜빌의 매매 법칙 제2법칙 구간 또 제3법칙 구간에 놓여져 있는 그리고 갭을 훼손시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려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시황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장 끝나자마자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막 뛰어가서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해드리고요. 지금은 종목 AS 바로 해드립니다. 자, 종목 AS 또 빠르게 진행해 드릴 텐데요. 한번 놓고 보시죠.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장에도 어차피 누적 수익은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오늘 OCI가 고점을 일단 뚫었습니다. OCI 고점을 뚫었고 LS산전, 8번째 놓여져 있는 LS산전도 어찌됐건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대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월봉 차트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계속해서 교육, 상승장악형, 샛별형, 망치형 이런 기준으로 다 볼 수 있다. 갭이 발생됐다.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포스코대우의 경우에는 관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눌려질 때마다 재편입, 추가 편입, 신규 편입 다 가능하다. 목표 주가는 24,500원에서 25,000원까지 보실 수 있다. 충분히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계속 갭이 나오는 그런 교육 속에서 진행 과정 속에서 포스코대우는 계속 강세 흐름으로 연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죠? 그리고 주봉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일봉 보시면 또 장난이 아닙니다. 크로스 분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의 이러한 흐름들. 결과적으로는 이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패턴 눌려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편입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흐름을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많은 날짜 여러분들께 AS 해드렸어요. 이것을 왜 공방을 못합니까? 24,500원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차례 정도 놓여져 있고요. 바닥에서는 23,500원에서 지지가 형성되죠. 거기에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란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포스코 대우 박스권 잡아드립니다. 23,500원에서 24,500원 위쪽으로 이 박스권 구간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공략하실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 월봉으로도 역시 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OCI 같은 경우에는 2주 전 강연회 때도 여러분들께 아예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교육해드리고 토요일 날 무료 강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OCI 어떻습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분명히 어제도 제가 이 OCI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OCI를 어제도 갖고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11만 5천 원 위쪽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자. 11만 5천 원에서 일단 일정 범위의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되눌릴 때 편입 구간 설정. 오늘 그러한 흐름이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11만 5천 원 위쪽에서 11만 7천 원까지 흐름이 나오고요. 시초가 자체가 11만 5천 원이었죠. 그러고 나서 눌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재편입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갭의 목표치를 도달을 했지만 눌려 내려왔을 때 갭에 손실이 없다면 재편입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수급 계속해서 누적 수급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OCI의 그랜빌의 매매 법칙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더 있죠. 뭡니까? LS한전입니다. 월봉 놓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월봉 속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잡아낼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 설정이 됐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평선 배울 때 5일 이평선 이탈 구간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통해서 역시 이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교육 해드렸고,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죠. 4월 28일 오늘 기준에서 고점을 또 뚫어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오늘 교육할 내용입니다. 오늘 교육할 내용인데 이거라는 거죠. 오늘 뭘 배웁니까? 자, 깃발형을 배웁니다. 깃발형. 깃발 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추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범위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교육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 앞 종목들에 대한 AS 부분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종목분들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오픈해드렸던 종목. 이 종목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막 뛰어가서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복습을 할 수 있죠.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그조차도 어렵다 하시면 이번에는 토요일 날 부산을 내려갑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만나 뵙고 첨삭지도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서양식 패턴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해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제 잡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어쩌면 그렇게 많은 종목이 나오냐고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포착하시는 종목, 또 교육을 통해서 아시게 된 종목, 이러한 종목은 말 그대로 교육을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계좌는 자연스럽게 또 빨갛게 물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복습 채워놨고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 새롭게 배워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요,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시는 교육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통해서 복습부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서양식 패턴 공부 4번째 강좌죠. 전체적으로는 3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서양식 패턴, 이제는 거의 또 지속형 패턴은
마무리 단계. 오늘 배우면 이제 끝이 납니다. 내일 총복습의 단계에 접어들게 됐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추세 분석은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이동평균선, 갭, 그리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까지 싹 다 섭렵하셨고요. 그리고 패턴 분석은 일본식 캔들 다 배우셨죠? 10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패턴 분석도 10강좌를 준비해 드리는데 벌써 오늘이 4번째 강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것으로 거의 대부분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반전형 패턴 배우실 때 아주 깊이 있게 내용 받아가셔서 좋은 종목도 선침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놓고 보겠습니다. 패턴 분석이란 무엇이냐? 주가 흐름을 정형화한다. 다시 얘기한다면 과거에 흘러갔던 모양, 그 모양을 다소 주관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패턴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범위의 흐름에 적용을 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인 관점이 좀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패턴을 배울 때에도 또 사각형 패턴을 배울 때에도 다이아몬드 패턴을 배울 때에도 전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드렸습니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오늘 배우는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 여기에도 기본 전제 조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속형 패턴과 반전형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번 주 내내 지금 지속형 패턴 배우고 있습니다. 반전형 패턴은 다음 주부터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변동성도 커지고요. 시세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을 배우기 앞서서 지속형 패턴을 통해서 전제 조건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 패턴, 선형 패턴, 확대형 패턴, V자형 패턴, 이중형 패턴, 헤드앤 숄더형 패턴. 다음 주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주는 기대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죠. 지속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추세를 또 그 수익을 놓고 볼 수 있는 패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방향성의 흐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대응하실 수 있다.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각형, 직사각형, 다이아몬드까지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인데 급등 종목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급등 종목에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배우시면 우와 이 종목도 잡을 수 있었구나. 우와 이 종목도 잡을 수 있었구나. 다 잡을 수 있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을 오늘은 종목명을 오픈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종목명을 감춰버렸어요. 왜? 교육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너무 소용 주면은 또 이상급등락이 나왔던 종목이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과거형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명까지 오픈해 드립니다. 과연 그 종목들 이상급등 나왔었던 이상급등락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맞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형주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복습부터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직사각형형,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에 대한 패턴 공부 진행해 드립니다. 자, 직사각형형은 매수와 매도와 매수의 그 세력 간의 균형이 발생됐을 때 박스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는 구간도 있을 거고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구간도 있을 텐데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올라가는 구간 따지면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박스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박스가 형성이 되면서 한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간 조정을 거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다시 윗방향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때 치고 올라갈 때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전제 조건 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각형 패턴은 더 여러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직사각형 패턴은 일단은 최소한 2번의 저항과 지지가 형성돼야 된다. 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평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이 직사각형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만 맞아떨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 설정하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어요. 자, 놓고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사각형 패턴의 추세 목표치는 주가가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 혹은 이탈하였을 때 그 지점에서부터 박스권 파동 크기만큼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던 그 크기만큼을 목표로 설정한다. 여기에 윤정두만의 팁이 하나 더 있죠. 네? 이제부터는 받아 적으셔야 돼요.
어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오늘 복습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추세를 놓고 배울 때 지지와 저항 뭐 이런 구간도 배웠죠. 근데 이 추세를 놓고 배울 때 이 추세의 상단부나 혹은 하단부를 깨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갔을 때 이것이 새로운 추세다라고 설정할 수 있는 범위. 다시 얘기한다면 박스권을 두고 여기서 직사각형 패턴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이것을 치고 올라가거나 치고 내려올 경우에 그 전제 조건이 직사각형형은 두 개의 저점과 고점을 부딪히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 저항과 지지의 두 개의 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또 필살기 알려드려야죠. 필살기. 자,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 내용에도 없어요.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치고 내려오거나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우리가 추세 배울 때 다 배웠던 거. 네? 첫 번째로는 3에서 5 거래일 동안에 이 추세 라인 위쪽 부분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벗겨내고 목표 주가 설정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5에서 10%의 범위의 변동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변동성의 크기가 다소 가파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추세의 상향 부분의 흐름이 아닌 평행 국면에서의 횡보 국면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변동성의 부분은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보다는 조금은 축소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배운 이평선과 또 추세선과 이런 부분의 복습을 다시 한번 단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 패턴의 추세 목표치는 그 파동의 범위를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하락형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이 목표치 부분은 이렇게 형성된다. 그럼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구간에서의 흐름, 하락에선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상승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형성됐을 때 이 박스에서 고점 저점 공방을 하시는 기준이 있을 거고요. 혹은 박스를 치고 올라갔을 때 새로운 목표 범위를 설정해서 대응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은 이 범위에서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돼서 새로운 상승 목표치를 설정할 때 기초적으로 이것을 살짝 벗겨내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움직임을 줘서 새로운 추세 범위, 패턴 범위가 형성되는 것이냐. 그죠?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패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5에서 10%의 변동. 다만 직사각형이고 횡보의 국면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추세,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의 변동성보다는 일부 축소시켜줄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놓고 볼까요? 현대 하이스코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수주에서 수개월이라고 표현해놨죠. 직사각형 패턴의 경우 수주에서 수거래일도 수개월도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다가 박스 범위를 형성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해요? 주간적인 범위의 기준을 형성을 한다고 그랬죠. 다시 얘기해서 이 박스 라인을 이렇게 해서 줄여주는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부딪히는 공간을 2번 이상을 잡아내줘야만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 목표 주가 설정. 그죠? 그리고 벗겨냈을 때 흐름에서의 3에서 5거래일 캔들 3개에서 5개 변동성 범위 5에서 10% 범위. 아시겠죠? 그런 기준까지도 같이 설정해서 놓고 보실 수 있다. 어찌됐건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한 부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성되어 있고 그 윗부분에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은 서양식 패턴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인 경향이 들어간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전제 조건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이아몬드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확대형과 대칭 삼각형. 확대됐다가 다시 대칭 삼각형.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집이 또다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확장형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수축이 됐어요. 응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반등을 준 거죠. 밀고 내려오면서 변동이 확대됐는데
변동이 확대되는데 여기서 다시 응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튀겠죠. 튀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추세 지속형 배우죠. 그럼 튈 때 위쪽으로 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큼? 이 정도의 확장 범위만큼 칠 수 있다. 그것이 패턴 공부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방법이다. 아시겠죠? 예제가 다소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예제 범위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전제 조건을 완벽하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축소될 때 대칭 삼각형 형국으로 응집을 시킬 때 그럴 때에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거래량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예제 부분이 나올 텐데 그 형성되는 그림이 나올 텐데 그에 앞서서 목표치 부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등도 일정 범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을 형성시키는데 여기서 다시 이탈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범위만큼 하락한다는 것이 목표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하락하는 것을 목표 라인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 상승 국면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확장형으로 진입이 됩니다. 저점도 낮아지지만 고점도 높아지는. 그러고 나서 변동이 커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응집 구간 이후에 저점을 다시 높이고 고점도 다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응집이 되는 거죠. 응집 구간 이후에 목표 라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목표치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이러한 범위로 상승 목표치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승 다이아몬드 패턴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신 건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서양식 패턴. 어찌 보면 쉬워요. 근데 어찌 보면 어려워. 앞에 배운 게 다 똑같습니다만 이 서양식 패턴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조금 전에도 예제 보셨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흐름입니다. 거기에는 직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삼각형의 모습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패턴의 모습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려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만 캔들을 배우실 때처럼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패턴의 전제 조건, 사각형 패턴의 전제 조건, 다이아몬드형의 전제 조건, 그리고 오늘 배울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한 깃발형, 페넌트형, 그리고 쐐기형 이 패턴들에 대한 전제 조건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 방금 보여드린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하고요. 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제가 막 뛰어가서 온라인상에서 무료 첨삭지도 교육해드리죠. 그 교육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지속형 패턴 중에서는 그래도 급등락이 나오는 패턴이죠. 상당히 예측 찾기가 힘든 패턴입니다. 사실은 이 급등락이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교재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 내용이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요. 이상 급등이 나오는, 이상 급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 위주로 예제를 많이 들어드립니다. 저도 오늘은 뭐 예제 중에서 그런 종목이 한두 종목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신이 바짝 드시지 않나요? 급등 종목도 잡을 수 있어 라고 자, 그 모습 보여드립니다. 전제 조건부터 자세히 또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 차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전 주가의 움직임과 같은 추세로 지속되는 패턴입니다.
추세와 똑같죠. 그리고 변동성은 제한적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을 드디어 배운다는 겁니다. 흥분되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깃발형과 페넌트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깃발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신다시피 좀 이따 예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깃발이죠. 이렇게 생긴 게.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그런 모습. 지속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겠죠. 급등. 세워져 있는 이 깃발, 급등. 그리고 추가 급등. 굉장히 부러운 패턴이 되겠죠. 급락할 때도 반대로 놓으면 급락할 때도 이런 패턴인데, 하락 반전일 때는 그 추세가 신뢰도가 높지가 않아요. 하락 반전할 때는. 두 번째, 페넌트형 같은 경우에는 페넌트가 뭡니까? 페넌트. 이렇게 입에 불고 입에 대고 부는 뭐 그런 페넌트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뭐 역삼각형, 대칭삼각형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돼서. 어디죠? 그 스포츠 경기장 가면 이렇게 들고, 하는 그 페넌트. 그거를 얘기합니다. 깃발형하고 사실상은 그렇게 뭐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상승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모양새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이렇게 되다가 모양새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이따 쐐기형을 배울 거예요. 쐐기형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뭐 저항도 고점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지도 고점이 높아지는, 혹은 저항도 고점이 낮아지고, 그리고 지지도 저점이 낮아지는, 이게 쐐기형입니다. 그런데 페넌트형은 다 됩니다. 다. 어느 방향에서든.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뒷부분에 실전 예제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깃발형과 페넌트형이 있는데, 주가가 급등락을 연출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추세에 반발하는 세력들의 등장에 따른 횡보 국면 진입. 그러니까 급등을 하고 있는데, 혹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반발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편입하려는 사람, 여러 가지 기준에서 잠시 쉬어간다. 근데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지속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깃발형과 페넌트형 패턴의 기본 전제를 말씀드리면, 이전에 주가가 급등락을 나타내야 된다. 주가 부분이 급등 혹은 급락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3주 사이에 단기간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봉상으로는 막 점상이 가는 경우도 있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각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각도가. 그죠?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반전형으로는 절대 작용이 안 돼. 반전형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다가 깃발형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반전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반전이 된다? 밀려 내려간다?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 지속형의 패턴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아시겠죠? 일단은 1번 전제 조건이 급등 혹은 급락이 연출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형국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급락 반전이 아니라 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급락할 때도 이러한 모습이 나올 때 반등이 아니라 반전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가 깃발형과 페넌트형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반전형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건 불가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기존 깃대 형성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주가는 기존에 깃대 형성된 거 있죠. 이렇게 깃대 형성됐잖아요. 근데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깃발이 아니고, 간혹 가다 보면 이걸 깃발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라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가는. 아시겠죠?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걸 꼭 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깃발형과 페넌트형의 패턴. 급등락 이후에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깃발이 나부낀다. 여기서 막 이렇게 이러한 패턴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에서 3주 정도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추후 등락폭은 깃대 길이만큼, 깃대가 여기까지죠. 근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렇게도 잡고요. 또 이렇게도 잡고요. 이것을 또 퍼센테이지로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깃대를 과연 어디로 인식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깃대죠, 전부. 그래서 여기까지의 흐름.
그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정형화된 해석들이 있긴 있는데 하나는 이것을 다시 돌릴 때, 돌파할 때 기준에서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의 흐름 여러 가지로 그것은 투자 성향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 부분까지 요만큼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 요 길이만큼의 이만큼을 놓고 가지고 갈지 그럼 공격적인 성향, 방어적인 성향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 어떻게 될까요? 추세선을 벗어나는 구간에서 재차급등하겠죠.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추세를 다시 벗겨낼 때 그럴 때 거래량이 여기서 뻥 터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고점을 다시 치고 넘기겠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하락형은 출현 빈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자체가 떨어집니다. 하락할 때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가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반발 매수가 나왔다가 다시 급락으로 연출된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왜? 상승 국면에 있어서는 재료 내용을 지속적으로 받아갈 수가 있는데 하락 국면에 있어서는 시장의 영향이든 주가의 영향이든 한번 바닥 인식됐던 종목 돌려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재차 똑같은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시세가 나올 때는 어때요? 계속 올라가다 중간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 재료 내용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띨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준다면 강세를 이어갈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하나하나 밟아 나가시면서 진행해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형의 형성 기간은 상승 깃발형의 경우는 1에서 3주 정도 수준입니다. 1에서 3주 정도. 그리고 하락 깃발형의 경우에는 2주 정도. 그래서 상승 깃발형보다는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세워져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세워져도.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된다? 추세 방향의 반대로 흐름을 가져간다. 조금 더 각도가 세워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HTS상에서 어때요? 이런 그림이. 이렇게 멀리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막 이게 일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아주 긴 기간 동안을 가져가다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 구간만 이렇게 당겨서 놓고 쫙 늘려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요즘 와이드 화면도 많잖아요. 그럼 이게 각도가 옆으로 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뒤어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등락률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깃발형의 경우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등락률 기준에서 상당히 가파른 움직임이 나왔다. 네? 아시겠죠? 차트가 이렇게 누여져 보이더라도 가파른 흐름의 등락이 나왔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깃발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각도만 조금 나왔다고 또 깃발형도 아니고요. 퍼센테이지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 첫 번째로는 이전에 급락이 있었어야 되고요. 하락형의 경우에.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정면에서 좀 안 보이는데 이게 뉘어지면 안 되겠죠, 사실은? 요게. 주가가 백으로 갑니까? 아니죠. 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각도 부분은 그렇게 뭐 중요성은 아니고요. 그림 패턴 부분이 이렇게 형성된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방어적인 측면의 목표치, 그러고 나서 방어적인 측면의 목표치, 이것은 더 방어적으로 갖고 간다면 요 라인부터 해서 목표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격적인 부분의 목표치라면 어떻게 될까요? 깃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사실은. 깃대가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장 공격적인 것은 이 길이만큼의 여기서 돌파한 이후의 흐름에서의 더 큰 목표치.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동국제강의 일봉 차트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 이후에 가격 반발력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요 흐름만큼 추가적으로 밀려 떨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가 하락 바닥폭이 여기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대응하실 때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가격 반발력에서는 되돌림 구간으로 형성을 기준을 잡고 이평선의 추이가 안 바뀌거나 수급이 꼬여져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재차 밀려 떨어지는 구간 또 깃발형, 하락 깃발형의 경우 흐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상승 깃발형이에요. 이것을 사실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이 되겠죠? 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도 백으로 그림이 나간 건 없죠? 네, 그죠? 다행스럽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옵니다. 가끔가다 그림 그리라고 하면 이제 옆으로 뉘어버리는, 그래서 거꾸로 그림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 그림상의 착시 현상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구간에서도 상승 깃발형 목표치 어떻게 됐습니까? 요 깃대를 잡으셔도 되고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깃대입니다. 그리고 적용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목표치 라인을 설정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대형주든 소형주든 다 적용이 되는데, 이 정도의 가파른 시세의 기준, 깃발형이다 할 정도로 가파른 시세의 기준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테마주라든가 이상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분들이 많죠. 다만 이제 그 교육적인 목적에서만 갖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추종 매매를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과거 자료를만 갖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은 좀 깃대보다 깃발이 너무 길어요. 예, 그리고 뭐 중간에 좀 벗어난 구간도 있고, 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에서 좀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 깃대를 여기까지 안 잡고 요만큼만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목표 주가 범위 똑같이. 그리고 요만큼 더 잡은 만큼의 흐름까지도 공격적으로 좀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흘러간 흐름이었다. 야, 이런 종목도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하단이 얼마예요? 하단이 3,000원이에요. 높이가 2,200원입니다. 상단이 5,200원이에요. 그럼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고점 여기서부터 더 올라간 이후에 깨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돌려질 때 이 흐름에서 이 높이 기준에서 4,700원에 2,200원이면 대략적으로 40%대, 50%에 조금 안 미치는 그 정도의 흐름이 되겠죠. 어마어마하죠, 사실상은. 그래서 이 깃발형의 경우에는 뭐 중소형주 위주에서 많이 대응을 하면서 놓고 보실 수 있는 패턴입니다.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전제 조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 써놨죠. 2015년도 12월 3일이에요. 이런 것 좀 해놓으라 그랬는데 새벽에 막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틀렸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아니고요. 2015년 12월 3일입니다. 작년 내용이고 뭐 어떤 내용에서든 등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갭에 대한 공부, 캔들에 대한 공부 해드리면서 전부 보여드렸고, 갭 부분으로, 캔들 부분으로 놓고 다 잡을 수 있었던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깃발형의 기준, 예? 상승 추세에서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 그러고 나서 다시 되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하단 6,500원에서부터 목표 라인 7,500원, 100%의 상승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오고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어디서 차익 실현할 수 있겠느냐의 고민이 놓여지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종목에서도 서양식 패턴 적용하면 수익률은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좀 더 놓고 볼까요? 자, 현대건설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대건설의 일봉 차트 놓고 보시면, 아유, 그냥 넘어가는데 잠시만 제가 백으로 돌려서 설명을 차분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대형주에서도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땡겨서 요만큼을 이렇게 긴 화면으로 놓고 보시면 이게 깃발형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없죠. 어찌됐건 이 현대건설은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이고 우리가 1에서 3주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소형주의 기준에 1에서 3주면은 깃발이 이렇게 크게 나오려면, 깃대가 크게 나오려면은 점상을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요즘 상한가가 30%인데 그게 맞는 내용일까요? 내용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형주에 접근을 하려면은 먼 구간으로 이렇게 놓고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추세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의 깃발. 보이세요? 지우고 다시 해드릴게요. 자, 과연 대형주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지금 이번 주 내내 지속형 배우면서 이번 주는 재미없어요. 근데 종목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지금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전제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야 반전형을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 전제조건을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없으신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기본 전제조건이, 자, 이전에 급등이 나와 있어야 된다. 급등이 나오는데 눌린다. 눌려서 방향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급락으로 연출되는 경우보다는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 추세를 이대로 뻗어간다.
그럼 우리가 목표 주가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가장 보수적인 게 요 구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르는 거. 그죠? 요 구간을. 그리고 그 다음 공격적인 거는 요겁니다. 여기서부터의 흐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뭐 그 이상으로.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거는 이거에서부터 여기 돌파하는 구간을 전부 설정하는 거. 그거보다 더더욱 공격적인 건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퍼센테이지. 상승 퍼센테이지. 36,150원에서부터 47,000원까지. 얼마 올라요? 16,000원 올랐죠? 그럼 여기 대비해서 16,000원이면 거의 50% 가까운 40%대인가요? 40%대의 상승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바닥 혹은 요 돌파하는 지점에서부터 40%, 45,000원에 40%면 얼마예요? 18,000원이니까 63,000원 구간까지. 그렇게까지도 퍼센테이지로 놓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기준점을 놓고 보시느냐. 다만 전제 조건 뭐다? 상승 추세.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려면 좀 급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겠죠. 어찌됐건 이전에 상승이 가파른 상승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만큼의 탄력 흐름이 나온다. 아시겠죠? 이게 깃발형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깃발형의 흐름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페넌트형입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상. 똑같습니다. 1, 3주, 그 다음에 하락 페넌트형은 2주.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림 모양새가 좀 다르다는 거죠. 네, 모양새가. 그래서, 하락 페넌트형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방향 기준은 반대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락, 그리고 나서 뭐 반등. 이렇게 일자로 돼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도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도 됩니다. 그리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돼도 됩니다. 그래서 하락 페넌트형의 경우에는 페넌트의 모양새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뭐 깃발형과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그 흐름도 가끔가다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그 휘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가 흐름 나오고 있는 기준이다 놓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반대 방향으로의 주가 흐름이 일단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순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의 기준에서 1, 3주의 기준뿐만 아니라 대형주 기준에서는 그 이상의 시간 범위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압축해서 놓고 볼 것인가, 기간을 어떻게 당겨놓고 볼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는 기울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목표치 라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할 수 있고 KT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급락 연출된 이후에 반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깃대만큼의 하락. 이 깃대 높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깊게 잡은 거죠? 깊게 잡은 부분에서의 흐름. 그렇게 해석을 되겠습니다. 아까는 깃발형에서는 제한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일부러 더 깊게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상승 페넌트형. 이것도 뭐 깃발형이랑 똑같으니까 설명은 좀 짧게 가져가고요. 어찌됐건 하락의 기준에서 목표치 부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목표치 부분은 사실상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이 돌파 시점 기준을 많이 잡고요. 그리고 깃대 부분에서는 성향에 따라서 일부 다릅니다. 일부. 아시겠죠? 근데 실질적인 깃대는 여기까지가 깃대 그 기간이 되겠죠. 구간이. OCI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실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페넌트형 뜨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이렇게. 대단하죠. OCI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뭐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라든가 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설명을 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군들, 이런 대형주에서도 깃발형, 페넌트형이 다 나와서 수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28만 원에서부터 8만 5천 원이면 얼마입니까? 30%대의 상승률을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요 구간, 짧은 구간 동안에.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에서 한 달이 채 안 되는 한 달 정도 수준의 그 구간 동안에 얼마? 20%, 30%에 달하는 수익을 준다. 아시겠죠? 자, 쐐기형입니다. 쐐기형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다만 이것도 전제 조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깃발형과 삼각형의 혼합형,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이 좁아져서 한쪽으로 모이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이 같은 쪽. 저항선과 지지선의 방향이 같은 쪽. 이 신기하죠? 쐐기형은 기존 추세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고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어찌됐건 주 추세로의 회귀 시 거래량이 다시 폭증한다. 상승 쐐기형은 하락 추세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 형성돼요.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상승 쐐기형이
하락 추세 이후에 반등, 그리고 나서 재차 하락. 추세 지속형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쐐기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놨어. 너무 크게 그려놨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쭉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한 방향에서 일부 반등. 이거 그림이 너무 큰 거예요. 예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인데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죠? 하락이 쭉 연정되다가 이렇게.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져. 그러면 반등인가 싶은데 다시 하락. 아시겠죠? 그 기준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요 기준이. 목표 지점 수준의 기준이. 예? 우리가 높이, 상단 높이와 하단 높이의 기준을 잡아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놓고 보면은 하락세기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것도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놨는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를. 어떤 거? 하락할 때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거 이해한다는 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상승을 하다가 급등을 하는데 예제입니다. 예제예요. 이게 100% 맞는 그 모양새라기보다는 예제예요.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성이 저점과 고점이 다 낮아집니다. 근데 이것은 추세 하락이 아니라 다시 돌린다는 거죠. 다시. 그러고 나서 오히려 또 급등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을 놓고 보실 때 예제 부분 찾기가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윤정두가 함께라면 어떻습니까? 예제 다 보여드리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발굴해내는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의 결과물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식 패턴 배우실 때도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일단 지속형 패턴은 다 배우신 겁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총복습을 해드리고 전제 조건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드리고 예제도 일부 패턴에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만 그냥 보시려면은 종목군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리고 우리 종목, 최근에 오픈해드린 우리 종목에서도 그러한 패턴이 나오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겠죠. 그것을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들이 교육이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자, 서양식 패턴 어떻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이 서양식 패턴 중에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패턴이 뭡니까? 오늘 배웠던 상승 깃발형, 상승 페넌트형, 쐐기형 이런 부분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소형주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중형주에서도 나올 수 있고 대형주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오픈해드려야 되겠죠. 교육하고 상관없는 건 오픈 안 해드립니다. 자, 교육과 관련된 종목 오픈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종업체 수주량 기준에 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자주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갭에 대한 공부도 해드렸고 이러한 흐름, 지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의 흐름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 주봉의 기준에서도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여기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 그림들이 전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일본 기준에서도 4월 8일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주봉의 그림입니다. 주봉. 우리 배웠잖아요. 일봉으로도 이 그림을 똑같이 놓고 그릴 수가 있는데 주봉에서 나오는 이 깃발형 이제 스타트라는 거예요. 이 주봉의 높이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 주봉의 높이의 목표 라인을 설정을 한다. 어마어마하게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검색이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막 뛰어간다 그랬잖아요. 막 뛰어가서 여러분들께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첨삭지도 못 받으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부산 강연회 있죠. 해운대에서 여러분들께 무료 강연을 진행해드립니다. 그때 이 종목도 같이 오픈을 해서 여러분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어렵습니까?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 들어서의 시황을 윗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포인트까지 밀렸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갭을
메꾸는 과정이 아닌 눌림폭의 확대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확실성 해소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은 다시 강세를 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시경과 함께 강세장에서 포트폴리오 꽉 제대로 채우셔서요. 좋은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계좌 수익을 빨갛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임종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